주제 넘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뭐 이렇게 가볍게 넘기실 수 있겠는데, 뭐 흘러가는 이야기로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소비자들의 생각이기도 할 것 같아요. 아이오닉 5가 세계 올해의 차, 그리고 EV6가 유럽 올해의 차, 또 지금 타고 있는 제네시스 GV70 일렉트리파이드 혹은 내연차, 이런 차들이 뭐 북미 최고의 차, 또 독일에서도 가장 가치가 높은 차, 뭐 이렇게 선정이 됩니다. 많은 매체들에서, 내로라 하는 미디어들에서 2020년 이후에 나온 국산차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본의 힘이 아니겠느냐, 뭐 그런 의심할 만하죠. 왜냐면 그런 사례들이 없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국산차들, 네,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은 뭐 굳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갑작스러운 성공이나 갑작스러운 성과에 많은 사람들이 첫 반응이 어리둥절이죠. 나는 그냥 내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성과가 나온다고? 세계 시장에서 이렇게 상품성이 통한다고? 어리둥절. 그 다음 단계는 머쓱. 아우, 쑥스럽구만.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야, 우리가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서서히 자신감이 생기게 되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어리둥절, 약간 쑥스럽지만 그 칭찬을 머쓱하게 즐기고, 그로 인해서 자신감이 생기는, 앞으로 우리도 하면 되는구나, 우리도 세계시장에서 경쟁적인 상품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팔로워가 아니라 패스파인더로, 프론티어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 그래서 과감하게 상품 기획을 하고, 과감하게 스펙을 설정하고, 신기술을 빠르게 적용을 해서 업계를 선도해 보고자 하는 그런 과감함은 정말 좋은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익숙함에 쉽게 잠식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과들이 금방 자의식, 과잉 자의식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만하고 조금 다릅니다. 자만하고 약간 자의식이 과잉되는 현상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약간 성과에 흥분을 해서 뭔가 앞으로 혁신을 계속 이루어야 되고, 지금까지 130년 동안 업계를 선도해 왔던 그런 기업들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축적된 기술력과 기반, 그리고 그 브랜드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신뢰도, 그리고 또 브랜드의 가치, 이런 것들을 이게 쉽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근데 마치 그런 브랜드를 다 따라잡아서 이제는 미래의 자동차 시장에서 자신들이 아직 주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연인 것처럼 너무 자의식이 커져서 소비자들에게 밉보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얼마 전에 그 N 페스티벌, 요거를 이제 다른 시승행사와 같이 조인해서 현대에서 개최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일부 직원들에게서 그런 과잉 자의식 같은 것들이 좀 불편하게 전달이 되더군요. 상품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어필을 하는 거 좋습니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루어놓은 성과보다는 앞으로 도전하고 성취해야 될 성과들이 10배 이상, 100배 이상 많은데, 마치 대단한 업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상당히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그런 이미지를 좀 받았습니다. 물론 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은 일 개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없는 거고, 수많은 엔지니어들과 그리고 또 그 엔지니어들의 결과물을 홍보하고 또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또 업무 관련해서, 세무 관련해서, 그래도 조직 관리, 인사 관련해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서 결과물을 내는 그야말로 공동체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이나 일부 담당자들의 제한된,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의 어떤 이미지만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거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러한 자의식이 과잉으로 발산되는 듯한 어투와 그런 행동들이 서서히 지금 관찰되고 있다는 건 좋은 시그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과 소통할 때 기술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자신감이 진짜 충만해서 앞으로 모래돌이 될 것이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으쌰으쌰하는 건 좋은데, 미디어들이나 소비자들을 대할 때는 좀 자신을 낮추는 그런 태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에서 이런 얘기 있어요.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약간 내면의 마음가짐이나 실제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라는 본연의 모습을 조금 기술적으로 포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산차는 잘한 지가 몇 년 안 돼요. 지금 N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모터스포츠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는 합니다만, 이 그랑프리가 처음 시작됐었던 1897년인가요? 네. 이때는 뭐 한국은 우마차 끌고 다니던 시대고요. 메르세데스 벤츠가 84명인가요? 네. 엄청난 비극적인 희생자를 내면서 레이스에서 철수한 르망 경기였죠. 네, 그때가 1950년도였죠. 1954년이었나요? SLR, 예, 이게 관중석으로 날아들어서 엄청난 사상자가 났고, 이미 그때 벤츠는요, SLR 레이스카의 직분사 기술을 적용했어요. 1999년에 미쓰비시가 실패를 했었다가 2001년에 폭스바겐에 의해서 대조가 된 이 직분사 FSI, Fuel Stratified Injection, 이 방식을 독일 브랜드에서 처음 대중화시킬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이미 캬브레타 시절에 이 직분사 연구가 기초적으로 이미 독일은 돼 있었던 거예요. 1950년 되면은 우리나라에 자동차 몇 대 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자체적으로 생산은커녕 포드에서 거의 수입을 해왔고, 일본 자동차를 돌아다니던 그런 시절이었고요. 현대가 아도 서비스라는 것을 최초로 시작을 해서 1967년에 현대건설과 함께 현대자동차를 발족시키기 10몇 년 전입니다. 이때 이미 독일 기업들은 전 세계 레이스를 호령하고 있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였고요. 대한민국의 자동차가 레이스에서 이름을 들이밀기 시작한 때가 WRC 이제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성과를 너무 거창하게, 물론 광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려야죠. 대한민국도 이제 모터스포츠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N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실질적인 모터스포츠를 즐기게 할 수 있는, 모터스포츠의 대중화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괄목할 만한 기획이자 현대가 자랑할 만한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건 맞아요. 저희도 모터스포츠의 대중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리고 귀족 스포츠로 알려져 있고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되는 모터스포츠를 저변 확대했다는 면에 있어서 N이 갖는 가치는 굉장히 높다, 이건 높이 평가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힘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외부의 평가이고, 그리고 현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치가 있는데, 이걸 현대에서 스스로 우리는 이래서 대단하다, 우리는 이래서 다른 제조사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훌륭한 지금 기술력, 성과를 거두고 있다 라고 자화자찬하기에는 너무나 이르다. 겸손 마케팅이 아직은 필요합니다. 자신감 있게 상품성을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항상 소비자들에게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이제 첫 발을 디뎠을 뿐이다, 그 첫 발이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 혹은 기대하지 못했던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 이 속도를 더 높이겠다, 지켜봐달라, 네, 이렇게 전달하는 것과, 옛날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옛날의 현대가 아니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걸요? 저희가 얼마나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를 겁니다. 우리 정말 개고생했고요. 소비자분들이 이거 아신다 그러면 정말 우리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걸요 하고 스스로 이런 과잉자의식에 의해 자아도취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정말로 무서운 건 까가 아니에요. 정말로 무서운 건 빠였는데 까로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까는 그냥 까는 거예요. 정말 그 브랜드가 어떻게 지금 발전해 왔고, 어떤 변화와 어떤 기술적인 특이점을 가지고 소비자들과 그리고 또 상품적인 특징을 통해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모릅니다. 그냥 무작정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니들이 이렇다며, 급발진 났다며, 뭐 소비자를 농락했다며, 문제 있어서 갔더니 문제 없다고 했는데 중간에 뭐 엔진 섰다며, 이런 얘기를 듣고서 무작정 까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물론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대략 한 70% 이상은 그렇다더라, 그래서 국산차가 그렇지 뭐 하고 해서 편승한 세력들이 많습니다. 다수예요. 하지만 빠였던 사람은 실제 고객이었고 오너였고, 그 기술에 대해서, 히스토리에 대해서, 발전 상황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특정한 부분에서 서로 포인트가 맞지 않고 뭔가 서운한 감정이나 이건 아니지 않는가라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호감이 불신과 또 그 브랜드에 대한 혐오로 바뀐다면, 이런 사람들이 정말 브랜드에서는 무서운 브랜드 가치의 하락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였다가 까로 돌아서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비율을 최소한 낮출 수 있도록 브랜드에서는 항상 소통을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 밉보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신기술을 개발을 했고 좋은 성과가 나왔을 때 분명하고 확실하게 상품성을 전달하지만, 항상 겸손 마케팅, 그리고 너무나 지나친 자의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갑작스러운 성공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런 인상을 줘서는 안 됩니다. 내부적으로 흥분하셔도 되고, 내부적으로 환호성을 지르시고 박수치시고 서로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놨어, 서로 격려해 주시는 건 상관없지만 외부로 이게 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행사를 기획하시거나 마케팅을 하실 때 소비자들에게 항상 발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소비자들에게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결함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이 문제에 집중하고 해결하기 위한 의지, 당장 빠르게 해결을 못할 수 있어요. 워낙 대기업은 조직이 크니까 절차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한 조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확보를 하는 동안에 소통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불신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는 있습니다. 항상 제가 소통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천냥빚을 말로 갚을 수는 없지만 천냥빚을 갚기 위한 시간은 말로 벌 수가 있어요. 천냥빚 갚으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좀 말로 확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상품성이 좋아진 거를 아니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본인들도 좀 어리둥절하실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야 우리가 이렇게 빨리 발전을 했나? 야 우리가 만든 상품성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통한단 말인가? 처음에 지금은 좀 몇 년 지나서 그래도 익숙해지셨지만 처음에 성과 아이오닉5가 뭐 세계 5회차 선정되고 이럴 때만 해도 약간 좀 한편으로 노력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서 뿌듯하기도 하셨지만 야 이게 이 정도였나 하고 약간 어리둥절한 마음도 있으셨잖아요. 만들어서 파는 사람도 그런데 그걸 지켜보는 소비자들은 얼마나 더 어리둥절하겠습니까? 국산차가 이런다고? 놀랄 노짜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아직까지도 그 충격이 다 가시질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더 자세를 좀 낮추시고 소통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상품성에 대해서 막 강조를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시고 그 좋은 상품성에 흠집을 내는 그러한 문제점들, 결함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불씨를 씹어주는 요소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빠른 해결이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 표명을 통해서 소비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국산차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국산차에 대한 기대 또 상품성이 좋아졌다라는 확신 소비자들이 빠르게 인식 전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건 만들어서 팔고 AS 하고 그리고 또 따라가기 바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같은 말을 해도 좋게 소비자들과 원활한 소통을 할까 소비자들과 어떻게 차 한잔 놓고 진솔하게 국산차의 미래에 대해서 또 가치에 대해서 마음 깊은 대화를 나눌까 이런 거에 대해 신경을 그동안 못 썼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제 이런 수준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런 소통을 또 원합니다. 조금 주제 넘은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좀 참고해서 들으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소비자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답함 많이 느끼실 거라고 봐요. 그래 좋은 줄은 알겠는데 영 뭐 소통하는 기술도 없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나 몰라라 하는 뭐 해결할 때까지 그냥 입 꾹 닫고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불만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